연습 문제 파트는 풀지 마세요. 예제랑 유제만 풀 거야. 자, 오늘 도형의 이동.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이제 딱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y는 fx라고 쓰는 식이 하나가 있을 거야.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함수.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는 함수라고 불렀죠. 자,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그릴 수 있는 건 함수 말고도 방정식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방정식이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봐야 돼요. y는 fx 대신에 어떻게 하게 될 거냐? f에 x, y가 0이다라는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즉 x랑 y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하나의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제 방정식, 그 방정식들 중에서도 특히나 도형의 형태를 띠는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형이라고 하면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평면 도형을 지칭하는 거고, 기본적인 점이나 선, 면 모든 경우들을 전부 다 원래 기본 도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형들을 설명하는 모든 방정식들이 지금부터 이동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동을 하는 첫 번째 얘기는 평행 이동이라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평행 이동부터 스타트를 해볼 건데, 이 평행 이동은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좀 지겹죠? 자, 첫 번째, 일단은 내가 x, y라는 하나의 점이 있어. 그 점을 지금부터 x축을 따라서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움직여 볼 겁니다. 그럼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죠. 점을 이동하게 될 때는 그냥 이동한 만큼을 더해주면 되죠. 특별한 기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점이 아니라 하나의 도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f의 x가 어떻게 돼요? p로 바뀔 거고 y도 마이너스 q를 대입한 걸로 바뀌게 되겠죠.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함수의 평행 이동이라고 봤던 것들, 함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평행 이동은 함수 역시 도형으로 취급을 해서 함수의 평행 이동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점은 직관적으로 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점의 이동이고,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평행 이동에 대한 거 2차 함수 하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직선 그려놓고서 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식으로 보여줬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은 단순한 규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이 내용들을 그냥 문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몇 쪽입니까? 326쪽이죠. 첫 번째, 평행이동 x, y가 화살표에 놓고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라고 써져 있죠. 필수예제 1번에 첫 번째 보면은 평행이동 x, y 화살표에 놓고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라고 써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봤을 때 x, y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생긴 거 보이잖아. 이거 뭐야? 점이죠. 그렇게 써주면 점의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니? 그럼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위에다 어떻게 평행 이동인지 쓸 거야.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간 거야? 1만큼. x축 1 적어놔. y축 얼마야? y축 마이너스 b 그렇게 적어놔. 그러면 이제 그 규칙에 의해서 앞에 있던 점이 뒤에 있는 점으로 옮겨진다고 나왔지? 마이너스 2,3이 a, 2로. 그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을 해서 a가 만들어지는 거지? a 얼마야? 마이너스 1. 3에서 마이너스 b를 해서 2가 되는 거지? b가 얼마야? 1이요. 그렇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 값 찾으랍니다. 뭐가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 2.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화살표 위에 우리가 x축 얼마, y축 얼마라고 적어놨죠. 그 수치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 아무런 문제 안 되겠죠?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밑에다 적용시킬 겁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걸어 2번. 5,-1이 3,4로 옮겨지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겁니까?
마이너스 1. y축은요? 5. 그럼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 5. 적었냐? 그러면 그 점에 의해서 점이 옮겨지랍니다. 1,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2. 그렇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옮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필수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세요. 점 3, 마이너스 3,4를 점 마이너스 1,1로 옮기죠. 어떻게 옮겨진 거야? x축으로 2,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3.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이 옆에 걸로 바뀌죠. 도형이 이동하는 게 더지. 그러면 x축을 따라서 지금 얼마만큼 갔었지 우리? 이만큼. 그러면 x 대신 뭐 대입하면 돼요? x 플러스 2 대입하면 되나? 도형이 이동했으니까 x 마이너스 2로 바꿔서 대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3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으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을 쭉 다 풀어서 정리하면 a가 얼마 나옵니까? B는요? 네, 그럼 2개 더하랍니다. 얼마예요? 네, 그렇게 그냥 쓰면 끝이에요. 어려워?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필수형 3번. 포물선. 도형이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죠? X축을 따라서 P만큼, Y축을 따라서 P 플러스 2만큼이라고 아이다 써줬죠?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X 대신 X-P 대입하고 Y 대신 Y 대신 Y-P-2 대입하면 되죠? 네. 맞습니까? 그럼 그걸 대입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지금 포물선의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관계식에서 꼭지점을 찾아버리세요. 뭡니까? 1, 3. 그러면 1,3이라는 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점이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p 플러스 2만큼 갔어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뀝니까? 1-p로 써야 될까? 1 플러스 p로 써야 될까? x좌표를 1 플러스 p입니다. 왜? 도형이 이동하는 걸로 보지 않고 어차피 꼭지점이라는 점 자체만 옮길 거지? 맞아요? 그래서 항상 평행이동할 땐 이런 착각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헷갈려. 도형에서부터 점을 추출했다고 해서 이거 도형의 평행이동 적용하면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조건 이동하고자 하는 주체가 점인지 도형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p, p 플러스 5. 걔가 x축 위에 있답니다. 그러면 x좌표가 0이어야 돼? y좌표가 0이어야 돼? 그럼 p 플러스 5가 0이니까 p가 얼마입니까? 네,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네 번째 문제. 평행이동 x, y 동그라미 치세요.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거 확실하게 체크했죠? 걔가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가 됐답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적어놔. y축으로 얼마만큼? 적어놔. 지금부터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란 얘기야. 맞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동한 꼴을 보아하니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도형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하나의 원을 일반형으로 전개되어 있는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어차피 평행이동 할 거야. 중심의 좌표가 뭔지만 알면 점의 이동으로 중심 좌표 맞추면 되지. 평행이동하면 반지름의 길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맞아? 그러면 우리 그냥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문제 풀면 편하지 않겠니? 바꿔. 뭐가 돼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의 완전제곱 은 5-a. 그렇죠. 확인됩니까? 그럼 그냥 a값 바로 나왔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인 거 알았지? 걔가 x축을 따라 3만큼, y축을 따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할 겁니다. 그럼 중심의 좌표가 뭘로 바뀌죠? 1, 마이너스 3. 그러면 B값 얼마인지 확인되죠? 얼마여야 돼요? 그냥 3? 맞아요? 오케이. 그럼 A, B값 다 찾은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 있어요? 헷갈리는 거야.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다. 그것만 주의하면 사실 여기 평행 이동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가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을 그려놨을 때 그 좌표 평면은요. X축과 Y축이라는 기준선이 존재할 거고요. X축과 Y축이 교차돼서 만나는 원점이 존재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대칭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은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는 가장 기초적인 축에 대한 대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차돼서 생기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당시에 X축 대칭과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넘어와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의 조금 더 디테일한 구분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 X축, Y축, 원점 대칭 세 가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묶어서 나눌까요? 네. 둘 사이의 특징을 잡아서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까지 동원해서 떠올려봐. X축, Y축은 뭐야? 선이잖아. 선대칭. 원점, 점대칭.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칭 이동이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선대칭. 그리고 두 번째가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대칭에 대한 얘기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선은 첫 번째, X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요, X, Y라는 임의의 하나의 점을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다른 축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축이 있습니까? X축, Y축 말고? 없죠. 그래서 임의의 선을 하나 그려서 Y는 X라는 선을 하나 그려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다 건너뛰면 다섯 번째 Y는 AX 플러스 B라는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해서 총 5가지 형태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X축에 대한 대칭입니다. 어떤 점으로 바뀌어요? X, X, 마이너스 Y. 즉 다시 말하면 X축 대칭을 말로 설명하면 X라는 문자 대신에 Y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Y를 그냥 대입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평행이동 때처럼. 자, 그러면 Y축 대칭을 하면요. 마이너 X, Y가 돼버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X는 우리가 수학화에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로 접근을 했는데 그걸로 가지 말고 점을 하나씩 찍어보는 쪽으로 가보죠. 자, 좌표 평면 만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점만 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3,1이라는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접혀서 반대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어디로 넘어갈지 지금 우리는 감이 안 오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점 하나를 더 찍어요. 2,0이에요. 그럼 이 점이 넘어가면 같은 거리만큼 쭉 떨어진 대로 넘어가면 여기로 오겠죠. 어디가 되겠어요?
0,2가 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점을 보고서 얘가 어디로 이동할지 유추해보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1,3으로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증명했던 거라 딱히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 돼버리면 x, y 대신에 y, x라는 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대신 대입해요? x 대신에 y를 대입하죠. x 자리에 y를. 그 다음에 y 대신에 뭘 대입합니까? x를 대입해서 점의 좌표를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y는 마이너스 x지? 얘는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도 보기 쉽게 이 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자고요. 어디로 가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 찍히겠어요? 0, 마이너스 2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자리를 바꾼 건 맞죠? 근데 부호도 바꿨죠? 같은 방법으로 얘가 이동하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겠니? 쭉 해서 더 한 칸 더 내려가겠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가버리겠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점의 좌표는 마이너 y, 마이너스 x로 등장하게 되겠죠. 즉 무슨 짓을 하게 된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뭘 대입합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지금 그림상으로 얘네 둘이 이렇게 유추할 거다, 이동할 거다라고 그냥 우리가 유추를 해본 거거든. 실제로는 이렇게 증명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직접 증명하는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한번 느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임의의 점 하나 잡을 거고 이 점을 P라고 하고 여기를 M,N으로 잡을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얘가 그냥 x-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때 얘가 대칭 이동돼서 넘어가는 점이 새로운 점 Q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점의 좌표 우리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라지 x, 라지 y로 잡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분 PQ를 지금 잘 보잖아요. PQ는 결국에 접으면 포개지는 점이지. 다시 말하면 y는 x라는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죠.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을 m이다라고 하고 PM의 길이랑 QM의 길이가 같겠죠.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선대칭 도형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이 이동하게 됐을 때.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선분 PQ라는 지금 그림상으로 보자고요. PQ의 중점 M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 M이 이 선 대칭이 되는 대칭축이라고 부르죠. 대칭축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과 내가 원래 있던 점과 대칭 이동시킨 점을 이어놓은 선분 둘 사이는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확인됩니까? 이 두 가지 특징에 의해서 여기 보이는 라지 x와 라지 y라는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올지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가볼 거니까 잘 보세요. 빨간색 y는 x니까 기울기 1이죠. 그러면 PQ라는 선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대칭축, 수직으로 만난다. 요거부터 우리가 이용을 해서 선분 PQ라는 녀석의 기울기부터 찾을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x에서 마이너스 m을 한 것분에 라지 y에서 마이너스 n을 한 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면 y에서 마이너스 n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m을 한 게 되는 거죠. 라지 x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라지 x 플러스 라지 y가 m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여기 보니 2번식을 설명해 놓은 거겠죠. 이제 첫 번째 식 설명할 겁니다. 둘 사이의 중점 m의 좌표 찾을 거예요. 그러면 m의 좌표는 2분의 x 플러스 m인 콤마 2분의 y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러면 난 이제 얘네를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m에서 마이너스 y 플러스 n을 한 게 0 되는 거죠. 자, 식정리 또 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 가 이 항에서 정의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n 되는 거죠. 두식 연립하는 거야. 그럼 x는 n이죠. y는요 m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점의 좌표가 얘가 n이고 여기가 m이 되면서 서로 자리를 바꾼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임의의 직선이 바뀐다고 해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두 가지 규칙을 따라가서 직접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규칙이라고 그랬죠? 내가 옮기고 싶은 점을 그냥 A, 옮긴 점을 B라고 하자고요.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와 여기 보이는 대칭축이, 기울기? 이거 하지 말고 선분 AB의 중점 먼저 하자. 중점이 대칭축 위에 존재하게 된다. 라는 거를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선분 AB와 대칭축은 서로 수직관계다. 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직접 선대칭에 대한 형태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간단한 이해 한번 들어보지 뭐.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y는 직선 만들어봐. 뭐라고 쓸까? 2x 플러스 3.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임의의 점 A라는 점을 점좌표 뭐라고 쓸래? 이 위에 있는 걸 찾으면 안 되지. 임의의 한 점을 찾아야지. 마이너스 1, y좌표 뭐 할까? 3, 좋아. 이렇게. 얘를 지금부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고 합시다. B의 좌표 찾을 거야. 그럼 B의 좌표를 그냥 A, B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없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 둘 사이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겠지? 중점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3이죠? 맞아요? 얘를 대입하자. 그러면 2를 아예 곱하면서 쭉 전개할 겁니다. 그러면 B 플러스 3은 2배를 한 거예요. A-1 플러스 6 되는 거죠. 자, B 이항에 올 거야. 그러면 2A-B가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4 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식 하나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뭡니까? 얘와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나지? 즉 얘는 기울기 2니까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3분의 AB의 기울기 찾으면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식 정리하자. 마이너스 2를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이 A 플러스 1 되죠? 이항하면은 A 플러스 2B가 5가 돼버리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찾았지? 연립하자. 위에 것 2배 해서 더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5A가 3이 되죠? A가 얼마예요? 5분의 3. 그럼 B값 찾으세요. B는요? 5분의 이렇게 나오겠네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B점의 좌표 완성한 거죠. 자, 이거를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되죠. 확인하는 방법은 계산 복습하는 방법 말고 사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책에서 336쪽. 336쪽에 2번을 보시면 돼요.
아, 2번이 아니라 1번을 보죠. 1번.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지금 보면은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 나왔죠? 지금은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이었어요? 선에 대한 대칭이었죠? 근데 점에 대한 대칭은 지금처럼 2번을 보잖아? 도형에 대해서 도형을 점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 막 이렇게 나온다라고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공식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밑에 공식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계산을 다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됩니까? 어쨌든 선에 대한 대칭 이동 X축, Y축,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두 개 추가해서 네 가지 기본적인 형태 나왔고요. 외우셔야 돼요. 다섯 번째 형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 이동 자체가 우리는 지금 점을 옮겼죠. 근데 만약에 점이 아니라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형 자체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논리를 취하겠죠? 마찬가지로. 맞죠? 그래서 대칭 이동은 참으로 고맙게 평행 이동 때처럼 도형이냐 점이냐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져 갑니다. 점이건 도형이건 상관없이 대칭 이동은 같은 규칙 하에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대로 통일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된다. 확인됐니?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먼저 또 한번 문제 확인해 보고 할 겁니다. 333쪽입니다. 자,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라 그랬죠. 점의 좌표 P점 위에다 쓰세요. 그냥 뭐라고 쓸래요? 4,-6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을 Q랍니다. Q의 좌표 그렇죠. 마이너스 4,6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 만들 수 있죠.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 2분의 3 그러면 결국 Y는 마이너 2분의 3에 X-4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X-4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4,6을 반드시 지나는 아니지 P점이 4,-6이잖아. 4,-6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식정리 쭉 하면은 관계식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오케이 그렇게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한 장 넘겨서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답니다. 맞죠? 그럼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도형을 이동한 거지. 근데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원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를 따라가 보자고요.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 뭡니까? 마이너스 2,1이죠. 걔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1,-2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동한 중심이 직선 ax 플러스 b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x에 1을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침 문제에서 뭐 구하랍니까? 네, 그럼 정답 얼마예요? 네, 그냥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고 뒤로 한 장을 넘겨서 우리는 337쪽을 볼 겁니다. 아니다, 338쪽을 봅시다. 338쪽에 보면은 점 1,4를요. 직선 y는 2x-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찾으라 그랬죠.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했는데 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가 아니라 ax 플러스 b라는 의미의 형태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 풀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필수 9번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거 P라는 한 점을 1,4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을 y는 2x-3이라는 대칭축에 의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랍니다. 그러면 이동한 점의 좌표 Q를 우리는 그냥 a, b, 뭐 m, n 편하게 그냥 점의 좌표를 잡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선분 PQ의 중점 m을 찾아야 되겠죠. 자, 중점의 좌표 뭡니까?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그렇죠. 일단 찾아놓고 이 점이 어디 있어요? 대칭축 위에 있어야 되죠. 대입할 겁니다. 2를 곱해서 아예 대입할 거야. 그러면 b 플러스 4는 2에 a 플러스 1을 하고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그렇죠. 자, 싹 이항해서 정리. 그러면 2a 마이너스 b 마이너 8은 0 되는 거죠. 자,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야? 기울기가 여기 2지 대칭축이. 그럼 선분 PQ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자, 기울기 지금부터 만듭시다. a-1 분의 b-4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 2분의 1. 마이너 2를 곱하자고요. 그러면 마이너 2b 플러스 8이 a-1 되는 거죠. 이 항에서 정리하면 a 플러스 2b 마이너 9는 0 되는 게. 자, 그러면 식 두 개 나왔잖아. 뭐 할 거야? 연립해야 되지? 자, 빠르게 연립. a 값, b 값 찾을 겁니다. 뭐 나와요? a는 5, b는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동한 점의 좌표가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Q점이 5,2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찾아내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해보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이동하래요? 직선 y는 2x-1이라는 직선을 어떻게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렇죠.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직선이잖아요. 점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직선을 이동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었던 요 규칙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애매하죠? 다시 요 규칙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근데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놓고 그냥 이동을 시킨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뭘 하게 되느냐? 직접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부터 특징 정리할 겁니다. 자, y는 2x-1부터 그릴 거야. x절편 얼마입니까? 2분의 1. y절편은요? 그러면 난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를 대칭 이동시킬 거란 얘기야. 자,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x 플러스 3이죠? 맞아?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생긴 그냥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대칭 이동 시켜보자.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 점을 지나고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난 지금부터 초록색 관계식 찾으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이야. 앞에 있는 규칙을 버리자니 외워야 될 게 늘어나잖아. 너무 귀찮겠지? 그래서 우린 잘 생각해 봤더니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아무데나 한 점을 잡고 아무거나 한 점을 잡고 얘를 A라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그럼 이 점을 대칭 이동을 시켜서 넘기면 분명히 이 점이 대칭 이동된 지점인 B가 찾아질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 길이도 똑같은 게 맞기 때문에 중점을 찾는 거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뭘 쓸 수 있어? 수직으로 만난다? A, B와 대칭축이 수직으로 만든다 해서 B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초록색 직선은 점 B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들 중에 하나지. 그 수많은 직선들 중에 우리는 초록색의 모양 하나로 결정을 해줘야 돼. 어떤 특징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 보이는 교점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점 하나만 추가로 얻을 수만 있다면 두 점을 이어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x, y라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 자체를 대칭 이동시킬 때 네 가지 규칙은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마지막 하나의 규칙에 추가적인 내용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추가해 줄 거예요? 세 번째. 정확하게 원래 직선과 원래 도형과 대칭축 사이에
교점을 지나게 되는구나 라는 특징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형으로 바뀌면 요거 하나만 추가됩니다 해버리게 되면 요 네 가지부터 시작해서 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한꺼번에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형에 대한 이동을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도형으로 바뀌면 다 똑같은데 마지막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하나만 요거 하나 추가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외우기 싫으면 이거 그냥 그림 그려서 분석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풀자고요. 일단 이 위에 있는 A라는 점 잡아야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A라는 점입니다. 마음에 드는 점 뭘로 써볼까요? 좋아, 1,1로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1,1이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내가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 점을 A, B로 잡읍시다. 그럼 1단계 일단 뭐 해야 돼? 중점의 좌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1로 잡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2배 하면서 갑시다. 그러면 B 플러스 1이 A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6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A 마이너 B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첫 번째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직으로 만나죠. 얘 기울기 1이니까 요놈 기울기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A-1 분의 B-1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이항에서 정리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 되겠네요. 자, 두 개 연립해서 A, B 값 찾을 겁니다. 뭐 나와요? A가 마이너스 2, B는 4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동된 요점의 좌표를 찾은 거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인 F의 x, y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x 플러스 2에 플러스 4라고 적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4를 반드시 되는 직선. 근데 m 값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n 값을 찾자는 거죠. 어떻게? 얘와 얘 사이의 교점을 통해서. 그래서 3단계 교점 찾을 겁니다. 두 개 연립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즉 교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x가 4고 y는 7 되겠죠? 그럼 이 4,7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확인되니? 대입하죠? 그럼 6m 플러스 4가 7인 거지? m이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n값 찾았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2 플러스 4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믿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은 기본적인 선대칭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되십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대칭이 아닌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점대칭이에요. 그러면 이 점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중학교 당시에 원점대칭이라는 얘기를 배웁니다. 원점이 바로 눈에 띄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좌표평면 그려봐. 원점 말고 또 다른 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그냥 임의의 점으로 갑니다. 임의의 점 P, Q에 대한 대칭이다. 즉 점대칭에 대한 얘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선대칭보다 훨씬 가벼워지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원점 대칭과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는 특정한 하나의 점을 대칭 이동시켜 보도록 하죠. A, B라는 점이 원점 대칭됩니다. 어떻게 점의 좌표가 바뀌어요? 원점 대칭, 점 대칭은 뭐야? 떨어져 있는데 완전히 반대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쓰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조금 붙여서 써보자. 자, a라는 점이 x, y로 등장을 했는데 원점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기를 약속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는 f의 x, y는 0이라는 하나의 도형 역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모든 점들의 좌표가 다 이렇게 바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규칙 적용해도 됩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임의의 점이에요. 특정한 점에 대해서. 그럼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임의의 한 점을 딱 잡고 A라는 한 점이 A, B라고 하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어디다 아무데나 한 군데다가 P점을 딱 잡고 P, Q예요. 확인됩니까? A라는 점을 지금부터 P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A라는 점에서 P까지 얼마만큼을 가야 도달하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즉, 지금 그림상으로 밑으로 한 칸, 왼쪽으로 세 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P점에서부터 다시 왼쪽으로 세 칸, 밑으로 한 칸을 이동해서 나온 점 여기가 바로 이동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점 B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애를 180도 회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180도로 회전해요. 그래서 포개지는 게 바로 점대칭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 B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재면 B에서 P까지의 거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하죠. 이 이동한 거리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죠. 즉,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힌트,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힌트, 여기다 적어볼까? 첫 번째 힌트. 선분 이동하게 된 A, B라는 녀석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니? 바로 대칭점이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거리? 거리가 같으니까 중점이잖아요. 한 직선? 이게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 아,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모양식을 만들면 얘가 지난다? 좋네요. 두 번째. 섬 A, 이동한 점 B, 그 다음에 대칭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된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해 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잘 봐. 여기 점, 나 뭔지 모르죠? M,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규칙 적용할 거죠.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P라는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M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라는 Y좌표는요. 2분의 B 플러스 N 되는 거죠. 이식 정리하면 M이 뭔지 바로 나오지 않니? 뭐가 돼요? 2P 마이너 A죠. 이식 정리하면 N이 뭔지 바로 나오죠. 2Q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면 굳이 두 번째 거 쓸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바로 찾아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M 값이 2P 마이너 A, N 값이 2Q 마이너 P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써진 형태를 보면 대칭점을 2배 하죠. 그리고 원래 있던 점의 좌표 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식화 시켜 놓은 게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공식이에요. 어디로 가시느냐? 336쪽에 1번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 첫 번째 거 보이죠? 네모칸 쳐져 있는데 x, y가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대칭점을 2배 하고 원래 있던 점의 좌표 뺐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 공식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걸로 기억해. 알겠니?
왜 이걸로 기억시키느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쉬워. 도형 이동시킬 때도 또 뭔가 규칙 적용해서 또 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외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내가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직선 원을 해보자. 이번엔 원? 싫어. 직선을 해.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직선을 지금부터 임의의 한 점 P를 잡고요. P점을 A, B라고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그럼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겠니?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 포개져야 되는 거지? 이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키면. 그러면 만약에 이 위에 있던 이 점이 대칭되면 그냥 반대편으로 같은 거리만큼 넘어가 버리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점이 대칭되면 같은 거리로 180도만큼 넘어가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린 지금부터 이 직선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임의의 한 점 여기, 얘가 여기로 이동된 거지? 둘 사이의 중점이 이거다 하면은 이 점의 좌표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임의의 한 점 아무거나 하나 잡고 이 점이 여기로 이동했잖아요. 둘 사이의 중점이 대칭점이다 하면 두 점의 좌표를 그냥 찾아내게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직선의 방식 만들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냥 이렇게 찾아버리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럼 자, 이거를 직접 문제로 바꿔서 가보죠. 관계식부터 뭐라고 써볼까요? y는 이걸로 갑시다. 그럼 막 숫자 집어넣은 거예요. 자, 대칭점. 현이 네가 해봐. 뭐라고 쓸래? 응. 2 마이너스 3. 오케이. 위치는 조금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대로 그려진 게 아니더라도 그냥 가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자. 얘를 만족시키는 편한 점 아무거나 하나. 뭐 해볼까? 1,1. 이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가자. 편한 점. 1,1 말고 뭐 있어요? 0, 마이너스 2 해도 되겠죠? 그냥 두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0, 마이너스 2가 대칭이동 된 점을 찾을 거야. 둘 사이의 중점이 얘가 되면 되는 거지? 어디야? 그러면 4, 마이너스 4로 가는 거니? 자, 1,1와 이 점 사이의 중점이 2,3이야. 점의 좌표 1, 아니지? 3,가 되겠죠? 얼마 됩니까? 마이너 7 되는 거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찾자. 이 점에서 이 점 빼는 걸로 갈 거야. 확인? x의 변화량 1이지? y의 변화량 3이지? 그리고 바로 아무거나 한 점 지난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기울기가 얼마야? 3이지? 우연일까? 원래 있던 직선과 기울기가 같아. 우연일까? 아니야? 왜? 그렇지. 180도 회전이니까 애초에 평행이었던 거야. 그럼 직선의 모양이 등장하면 어차피 기울기 똑같은 애 만들어질 거고 아무거나 랜덤한 다음 하나 잡아서 점의 이동해버리고 나면 그냥 문제 풀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한편, 점대칭은 한결 가볍지. 한 가지 형태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자, 만약에 내가 직선이 아니라 2차식이 그려질 거야. 이렇게. 점대칭 아래. 확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여기 있는 꼭지점이 이동해서 꼭지점으로 잡힌다. 그리고 모양은 180도 회전이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되겠구나. 확인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원이 있어. 점대칭 아래. 그럼 원의 중심이 이동해서 그려지겠구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똑같이 원 하나 만들어지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점대칭에 대한 거는
그냥 180도 회전해서 만들어진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서 중점이 대칭점이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원래 점과 이동한 점 사이의 중점이 대칭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남은 문제들 보자고요. 337쪽입니다. 아니다. 그 전부터 볼까? 점대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337쪽이 처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 이건 아까 했고. 어디 보자. 뭘 안 했지? 필수 7번 하면 되겠다. 7번. 335쪽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하나의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관계식 어떻게 바뀝니까? y는 3에 괄호하고 3과 x-a를 곱하고 플러스 2 하면 되죠. 그 다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했답니다. 그러면 x랑 y 둘 다 부호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y는 3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식 쭉 정리한 게 뭔가가 있을 텐데 걔가 2,1을 지난대. 그럼 x에 2, y에 1을 대입하면 a가 바로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네, 그렇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자, 뒤로 한 점 넘겨서 337쪽입니다. 점 2,-3을 점 마이너스 2,1, 즉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좌표 찾으라 그랬죠. 그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지. 원래 점과 이동한 점 사이의 중점이 대칭점이다. 그러면 이동한 점의 좌표 암산으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대칭점 있지? 대칭점 2배 해. 그럼 마이너스 4지. 거기서 원래 점 빼면 되잖아. 중점을 역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 2배 한 다음 빼면 5가 되겠지? y좌표. 네, 그래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5가 되는 거야. 확인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을 이번에는 점대칭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심의 좌표 뭡니까? 5,0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요. 1이죠. 그러면 이제 5,0이라는 중심의 좌표를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동된 점의 좌표 뭐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심이 1,8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y-8의 완전제곱이 1이 돼버리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뒤로 또 넘겨서 필수 이제 9번에 9번은 우리 다 했네? 오케이, 그럼 필수 이제 9번까지 이제 완료.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무슨 말인지 전부 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서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대칭 이동이 나눠지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이것들을 전부 다 섞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개념원리 책에는 문제로 안 나올 텐데, 세 번째, 이제 이것들을 혼합 섞어봅시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가리지 말고 섞어봅시다. 자, F에 x, y라는 하나의 도형이 있습니다. 얘를 지금부터 뭐 할 거냐? x축을 따라서 3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관계식 어떻게 되겠어요? f에 y가 0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할 겁니다. 뭐가 되겠어요? f에 y-3, x는 0. 확실해요? 그러면요. y, 그러니까 얘랑 통째로 자리를 바꾸는 게 맞을까? x랑 y끼리만 바꾸는 게 맞을까? 내가 절대로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여기다가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기억나지? 노란색으로 내가 계속 적었던 거. 맞죠? 왜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냐면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x, y라고 쓰잖아? 이거 전체를 x라고 생각을 해. x좌표니까. 그 다음에 y좌표니까 y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x좌표, y좌표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 보이는 x와 y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x 대신 y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냥 문자 자체만 바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다시 이번엔 x축 대칭하자고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f에. 그냥 플러스 하고 y x축 대칭. 누구 대신 누구 대입해야 돼? y 대신 마이너스 y. 그러면 마이너스 y 플 마이너스 3, x가 되는 거잖아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좌표평면 만들고 지금부터 잘 봐야 돼. 도형이 조금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 원래 있던 도형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확인돼요? 이 도형을 하나씩 맞춰서 가볼 겁니다. 얘부터 가보자. 어떻게 돼요? 얘가 3칸 넘어가는 거지. 그럼 3칸이니까 요게 그냥 우리 한 칸이라고 생각하자. 요게 그냥 한 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 칸, 두 칸, 3칸을 이동하게 되겠지? 그러면 어디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맞아요? 응? 한번 뒤로 가야 되는 거. 그렇죠. 한 번 뒤로 3칸째에 도착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확인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럼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대칭 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 요 점이, 여기 보는 요 점이 어디로 가겠어요? 한 칸, 두 칸, 3칸 이동한 걸로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그려져? 요 점이 어디로 가? 여기로 오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은요? 한 칸 위로 오나요? 여기? 모양 자체가 이쪽에도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이 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칸 위로 오겠지. 확인돼요? 색깔로. 여기 노란색 점이 여기죠. 여기 빨간색 점은요? 위에죠. 이 점이 이제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확인됐죠? 자, 번호 붙여볼게요. 이게 1번 도형, 2번 도형, 3번 도형이에요. 얘가 지금 1번 도형이죠? 얘가 2번 도형 된 겁니다. 자, 얘를 이제 x축 대칭할 거야. 그러면 한참을 내려놓고 얘가 지금 한 칸, 두 칸, 3칸 올라갔지.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3칸, 4칸 있을 때 노란색 점이 어디로 와요? 3칸째에 오겠죠. 접어야 되니까. 보라색 점이 4칸째에 오겠죠. 초록색 점은 3칸째 점 옆에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만든 도형이 3번인데 제대로 잘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죠.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은 여기 보이는 요 점으로 가보죠. 요 점. 처음에 있던 점. 이 점이 여기 위에 점이죠. 점의 좌표 뭐가 되죠? 1,0이잖아요. 즉 x가 1이고 y가 지금 현재 0인 겁니다. 점에 이동을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요 점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보라색 점으로 오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보라색 점의 위치만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보라색 점의 위치가 4,0으로 바뀌어버리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도형의 이동이니까 점의 이동으로 바꾸면 x 플러스 3으로 바꿔놓으면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도형이 아니라 이제 점의 이동으로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1과 0이 들어가서 계산이 돼서 4,0이 나오게 된 거죠.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되죠? 0,3으로 요게 이렇게 넘어가서 0,4로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0,4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y0을 여기다 쓰고 x0을 여기다 쓰면 돼요? x가 지금 현재 이거 계산된 게 다 넘어온 건데? 뭔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 뭔가 지금 이상하죠? 이대로 해석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을 잘 봐. 애초에 1,0이라는 점이 있었죠. 이동을 한 걸 보자고요. x축을 따라 평행 이동하면 여기서는 4,0이 되죠.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면 0,4라는 점이 됐죠. 다시 대칭 이동을 하면 x축 대칭을 하면은 0,-4가 됐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확인됐나요? 이때 도형이 돼버리면 이렇게 생긴 그냥 하나의 직선이 같이 움직여갔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점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좀 수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일단 그려보죠.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지. 평행 이동합시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니까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 되는 거죠. 확인돼요? 얘가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할 거예요. 그럼 직선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 맞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랑 y랑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포인트야. 잘 봐. x랑 y랑 자리를 바꿀 거죠. 얘랑 얘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거 전체가 바뀌는 겁니까? 얘랑 얘랑만 바뀌는 거죠. 그걸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야. 여기 보이는 원래 있었던 게 여기가 x-3이었잖아. 그지? 우리는 여기서 x-3과 y를 통째로 바꾼 게 아니라 x랑 y만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바뀌는 거야. 관계식상으로.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언가 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애가 통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바꿔주는 게 여기를 통째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자만 보고서 문자만 따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그냥 이동하게 될 때 문자끼리만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적어놨던 규칙하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필수 예제 10번. 요거 하나만 풀고 마무리하죠. 이거는 이제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 네 번째 유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과 이런 규칙들을 적용해서 최단거리를 찾는 부분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러한 최단거리는 그냥 그림으로 한 번만 봐. 자, 좌표평면 만들어 놓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기에 A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미의 점 P가 X축 위에 있는데 움직여요. 좌표 몰라요. 이 길이의 최소를 찾으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대칭 이동시켜서 어차피 P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직선으로 이어버리고 이때 X축과의 교점을 P점이에요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겠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그림 바꿔봐. 요 그림만 나올 게 아니라 그림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좌표평면을 만들고 A점이 여기, B점이 여기에요. Y축 2를 찍고 Q라는 점을 찍고 가는 최단거리 찾으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때는 반대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최단거리. 확인됩니까? 자, 하나 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좌표축 만들고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P점이 여기 위에 동점이에요. 이때는 대칭 이동 시킬 필요 있을까요? 그냥 바로 이어버리고 그때 만나는 교점이 P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무작정 대칭 이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정이 파져서 내신에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넣어 좌표평면상에 그림 그려놓고 할 거냐 그냥 갈 거냐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끝입니다. 확인이 됐죠? 오늘 숙제 연습 문제 제외하고 필수 예제랑 확인 체크 문제까지 해서 싹 다 풀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확인됐죠? 여기까지 합시다.